한때 기술의 아이콘이자 문화의 브랜드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전자기업, 치열한 경쟁 속에 점점 밀려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했지만 기술과 컨텐츠의 결합으로 다시 일어선 기업, 이 기업은 어디일까요? 재팬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재단에서 자문교수를 맡고 있고요. 한국외대에서 일본 경제를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있는 이창민입니다. 여러분, 소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워크맨, 브라운관 TV, 플레이스테이션, 혹시 혁신이나 기술력이라는 키워드도 떠오르시나요? 1980년에서 90년대 소니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In 1980, Japanese tech giant Sony launches a small gadget with a big impact, the Walkman. 세계 최초의 휴대용 음악기기인 워크맨은 음악의 소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고요. 브라운관 TV와 캠코더는 가정용 영상기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는 단순한 게임기를 넘어 세대의 문화를 만들었죠. 맞습니다. 소니는 단순한 전자회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선도하던 기술의 아이콘,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에게 감동을 선사하던 문화의 브랜드였죠. 한때 자랑이었던 워크맨은 아이팟에, 디지털 카메라는 스마트폰에 밀리면서 소비자의 선택지에서 사라졌고요. TV 사업은 삼성과 LG에 주도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소니는 실패했을까요? 일본은 제조업의 대표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모노즈쿠리, 즉 정밀하고 완벽한 제조 기술을 일본의 절대적인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패스트 팔로워 기업들이 빠르게 일본의 기술을 따라잡습니다. 그 때문에 기술이 평준화되고 공급망이 글로벌화되면서 일본의 정교한 제조는 더 이상 경쟁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소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브라운관 TV에서 평면 TV로의 전환 시점에 소니는 기존의 기술력을 놓지 못하고 과감한 결단을 미루었습니다. 반면 삼성과 LG는 과감하게 평면 TV에 투자하면서 주도권을 잡았고요. 소니는 결정적인 전환기를 놓쳤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혁신 전략의 실패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에는 강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데는 다소 보수적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소니는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통합한 스마트폰 전략에는 완전히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애플과 삼성에 시장을 내주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 문화의 경직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니 내부는 오랜 전통과 위계 중심의 조직 구조로 인해서 부서 간 협업이 어렵고 혁신 아이디어가 조직 안에서 소멸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니가 위기에 빠지게 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맨입니다. 한때 전 세계를 사로잡았던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아이팟을 시작으로 한 디지털 음악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워크맨은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소니는 MP3라는 흐름은 읽었지만 그것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튠즈가 없는 워크맨은 하드웨어만 남은 껍데기였던 셈이죠. 두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소니의 사이버샷은 카메라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급부상으로 시장 구조가 바뀌었고 카메라는 하나의 기기가 아닌 기능이 되어버립니다. 소니는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캐논, 니콘과 함께 스마트폰에 밀려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TV 사업입니다. 한때 프리미엄 TV의 대명사였던 소니는 평면 TV 시대로 접어들면서 LG, 삼성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특히 OLED 시장에서는 LG가 기술 주도권을 잡았고요. 소니는 오히려 LG 패널을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제품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소비자의 기대가 바뀌는 흐름 속에서 기업이 얼마나 민첩하게 전략을 바꿔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예시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명확했고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소니는 2010년대 중반 대대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드웨어 축소였습니다. 오랜 시간 소니의 상징이었던 가전제품 중에서도 수익성이 급락한 PC와 TV 사업이 그 대상이었죠. 2014년 소니는 바이오 PC 사업부를 완전히 매각합니다.
ソニーはバイオブランドで展開するパソコン事業がアジアメーカーなどとの競争の激しさから採算が悪化していて、最近ではタブレット端末の普及で販売不振に陥っています。 TV 사업 역시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소니는 OLED 패널을 자체 생산하는 대신에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조달하고요. 고급형 모델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소니는 단기적인 실적 회복보다 장기적으로 수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 기술과 경쟁력 있는 분야에만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소니의 진짜 반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구조조정을 통해 몸집을 가볍게 한 소니는 곧바로 핵심 역량이 있는 분야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컨텐츠입니다. 오늘날 소니의 핵심 사업은 바로 게임, 음악, 영화로 대표되는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축으로 통합한 전략의 중심에는 PSN, 즉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PSN은 단순한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수천만 유저가 가입한 거대한 구독형 플랫폼입니다. 마치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를 합친 듯한 공간이죠. 소니는 이 PSN을 중심으로 모든 컨텐츠 사업을 통합해 원소니 전략을 본격화합니다. 예를 들면 인기 게임을 기반으로 영화가 제작되고요. 그 OST가 소니 뮤직을 통해 유통되면서 굿즈가 연계된 IP 상품으로 확장이 됩니다. 소니는 이처럼 IP 중심의 수익 모델을 구축하면서 단순한 소비를 넘은 경험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5의 성공은 이 전략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구독형 서비스인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도 확보했습니다. 또한 소니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컨텐츠 기획에 반영하는 데이터 기반 창작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결국 컨텐츠 중심 경영은 하드웨어가 컨텐츠를 돕는 구조로의 전환이었고, 이것이야말로 과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소니의 또 하나의 무기는 바로 적극적인 M&A 전략입니다. 소니는 게임, 음악, 영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콘텐츠 IP를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인수합병을 단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 번지의 인수입니다. 이 번지는 할로 시리즈로 유명한 개발사로 소니는 이 회사를 약 36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원에 인수하면서 고퀄리티 게임 IP를 확보했습니다. 음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는 브라질의 독립음악 레이블 솜 리브르를 인수해서 남미 시장을 공략했고, 마이클 잭슨, 폴 사이먼, 브루스 스프링스틴, 그리고 최근에는 비틀즈, 퀸, 비욘세, 핑크 플로이드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의 음원 저작권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현재 소니는 약 576만 곡의 저작권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음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강력한 제휴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애니메이션과 게임 콘텐츠의 거점 기업인 카도가와와의 협력입니다. 今回買収に向けて協議している角川もアニメやゲームなどの事業を手掛けています。買収によってソニーはエンタメ事業を強化する狙いがあるとみられ、 소니는 이 카도가와의 주식을 추가 취득해서 지분율을 확대했고요. 이를 통해 귀멸의 칼날과 같은 글로벌 히트 콘텐츠를 함께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A 전략은 단순히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개념 아래 콘텐츠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팬덤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 서비스로 확장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TV 애니메이션에서 극장판 영화가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게임, 굿즈, 그리고 음악 컨텐츠로 확장되면서 단일 IP로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거둔 소니의 대표 성공 사례가 되었죠. 이처럼 소니는 컨텐츠 제작에서 유통, 소비, 팬덤 관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며 글로벌 컨텐츠 제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소니는 컨텐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기술력을 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드웨어 기술을 컨텐츠의 제작과 소비에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전면 재정비했죠. 바로 여기서 하드웨어의 재해석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과거의 소니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하드웨어가 컨텐츠 경험의 품질을 결정짓는 수단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컨텐츠의 몰입도와 감동을 배가시키는 하드웨어 개발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360 Virtual Mixing Environment입니다. 이 기술은 대형 믹싱 스튜디오의 입체 음향 환경을 고스란히 헤드폰으로 재현해서 음향 엔지니어가 현장에 가지 않고도 고품질 믹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음악 콘텐츠 제작 환경에 혁신을 가져왔죠. 또 하나의 기술, 버추얼 프로덕션과 볼루메릭 캡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가상 공간에서 연기를 할 수 있게 하고요. 3D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릭터나 장면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로써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 제작 기술의 기반에는 소니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MOS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드론, 프로용 카메라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까지 모든 고급 영상 데이터는 이 센서 기술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이면 조사형 센서 기술은 소니가 화질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동시에 이룬 대표적인 혁신입니다. 빛의 투과를 극대화하고 노이즈를 최소화해서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선명한 이미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컨텐츠 중심 전략은 기술과 결합되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소니가 컨텐츠와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미래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메타버스와 전기차입니다. 소니는 단순히 가상현실 기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플랫폼과 컨텐츠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소니 픽처스, 소니 뮤직, PSN을 하나로 엮어서 몰입형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볼루메릭 스튜디오라는 초현실 컨텐츠 제작 기술이 핵심입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로 피사체를 360도 촬영해서 입체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가상 공간에 실시간 구현함으로써 메타버스 속 인물과 사물을 현실처럼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전기차입니다. 소니는 혼다와 함께 아필라라는 이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이동형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입니다. 내부에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음향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컨텐츠 소비의 장으로 기능합니다. 아필라는 약 9만 달러에서 10만 달러에 이르는 고급형 모델로 자율주행과 소니의 강점인 이미지 센서 퓨전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형 차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와 EV 전략은 결국 소니가 감동을 주는 경험이라는 본질을 지키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플랫폼을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소니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 진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소니는 스페셜 다이버스 소니라는 슬로건을 통해 개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인사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아소비입니다.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의 야시로 요헤이 프로듀서는 웹소설을 음악으로 만든다는 아이디어를 직접 회사에 제안을 했고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밤을 달리다라는 히트곡이 탄생합니다. 이는 일본 최초로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한 곡이 되었고요. 이후 글로벌 히트곡 아이돌까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내 스타트업 제도인 SSAP, 소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웨나 스마트워치, 큐리오, 스마트록, 입는 에어컨, 포켓 등이 그 결과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때 추락했던 소니가 어떻게 다시 부활했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모습의 기업으로 거듭났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소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전자회사였습니다만 지금의 소니는 컨텐츠와 기술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감동의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소니는 이제 일본 기업의 미래를 대표하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게도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재미있지만 유익한 숨어있는 일본 경제 산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재팬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창민이었습니다.